미성년자라 처벌 안 받는다고 부모까지 사과 한마디 없어요.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데 너무 억울해요. 네, 한번 볼게요. 다이소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뒤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어떤 남자가 사색이 돼서 도망치려는 거예요. 붙잡아서 추궁했더니 상품 찍은 거라면서 뻔뻔하게 변명하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예상대로 제 치마 속이 찍혀 있었고요. 전 그날 이후로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근데 가해자 부모는 우리 애 고3이라 공부해야 하는데 왜 방해하냐 이러면서 저를 유난스러운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 얘기 들어보니까 크게 3가지 정도 핵심 쟁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 지금 가해자가 학생이라고 하셨어요. 미성년자다 보니까 과연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학생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게 과연 받아들여질지 만약에 이게 부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해자 부모가 굉장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부모한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지 법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실수로 찍힌 거라면서 발뺌하고 있어요. 찍힌 사진이 있는데도 경찰이 실수라고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변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데요.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 같은 사진이 이미 증거 확보가 되어 있고 다가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영상에 찍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게 되면 실수라고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요? 그냥 다이소 가서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날 바로 다이소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을 했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확보했을 걸로 보여요. 피해자 진술하러 가실 건데 그때 이제 가서 CCTV를 열람해보는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열람만 할 수 있지 그 CCTV를 받아오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다이소에서 그 CCTV를 그냥 주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업체들이 함부로 그렇게 영상을 주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절차가 하나 더 있어요.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절차인데 이거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사전으로 신청하는 사전처분 절차고요.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이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거다. 그리고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을 해줘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그 업체에 CCTV 제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명령을 받아서 다이소가 제출을 하면 저희는 그 CCTV 영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익까지 처벌될까요? 소년원 가나요? 답답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친구가 어쨌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소년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소년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 친구가 보호처분이라는 걸 받을 텐데 그 말씀하신 소년원 처분은 사실 굉장히 높은 처분이어서 한 차례 성범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은 잘 가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1호에서 5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바로 형사재판으로 보낸다 하면은 이제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고요. 형사처벌로 가게 되면은 벌금형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징역형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처벌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 부모가 가해자의 심신미약이나 정신질환을 주장하면 어떡하죠? 사실 지금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서 인정해서 뭐 법원까지 갔다 했을 때는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런 입증 자료를 본인들이 직접 제출을 해야 되고 사실 심신미약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기 어렵고요. 이 주장이 있다고 해서 혐의가 뭐 부인이 되거나 무죄가 나오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양형에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네. 가해자도 가해자인데 우리 애 공부 방해하지 말라는 가해자 부모의 적반하장 태도 때문에 더 힘들어요. 가해자 부모가 이제 공부 방해하지 말라 이런 말을 명시적으로 했나요? 그러면 뭐 증거 자료도 있으시겠네요. 녹음이나 이런 거 자료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부모가 전혀 반성하거나 선도할 의지가 없다는 주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 소년재판에서는 가해자 부모가 이 미성년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선도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근데
가해자 부모가 이렇게 사안을 부인하고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한다는 점은 재판부가 봤을 때는 재질이 좋아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피해자 탄원서도 쓰고 또 그런 가해자의 부모의 발언을 녹음을 하거나 문자로 받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성년자의 그런 불법 행위는 부모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모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소장을 날려볼 수 있겠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합의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액수는 사실 당사자 간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엄청 높아질 수도 있고 뭐 이 정도에서 나는 충분히 합의 가능해 하면은 적을 수도 있어요. 또 그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도 사실 고려가 많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에서도 합의가 많이 되는 편이고 이 합의는 형사처벌 불원 의사를 포함한 민형사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처벌을 좀 덜 받더라도 감안할 수 있는 액수를 피해자는 상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인용하는 금액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서 액수의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특히 위자료 같은 경우는 재산적인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걸 금전으로 산출하는 거는 딱 얼마다라고 규정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인용되는 손해배상금은 뭐 500만 원 내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가해자 측에서 막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차 가해도 하고 있고 또 우리 피해자는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을 잘 소명해서 금액을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로 돈을 받으면 합의로 처리되는 건가요? 저는 처벌을 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민사적인 부분이어서 치료비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합의까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형사합의를 하려면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을 해야지만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재판부에서 볼 거고요. 다만 이제 정신적 치료비에 대해서 이미 배상을 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처럼. 만약 가해자가 소년 재판을 받으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형사 재판을 받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금 이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는 맞아요, 법적으로. 이 판단은 사실 검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우리 피해자분께서 피해의 정도를 충분히 이제 소명을 하고 가해 학생이 또는 가해자 부모가 지금 혐의를 부인하면서 특히나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건 사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서 소년 재판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소년 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검찰에서는 소년 재판으로 사건을 보내도 법원에서 판단하에 이 사안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한 가지 또 팁을 말씀드리면 이 친구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네요. 내년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친구가 성인이 될 거고 그때는 소년재판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사안은 가해자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혐의까지 부인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너무나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